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5월 1일 국내 증시는 휴장이었는데 일본 증시는 열렸습니다. 새벽에 미국 증시가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매출이 예상치보다 못 미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장중에도 빠지고 시간 외에서도 크게 빠지고 있거든요. 시간 외에서 10% 이상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지난 4월 달에 데자뷰 그것 때문에 또 빠지는 게 아니냐 염려를 할 텐데, 의외로 5월 1일 일본 증시는 강했습니다. 반도체주도 안 빠졌고요. 어떤 종목들은 또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대표적인 게 레이저 테크입니다. 레이저 테크는 지난 7, 8년 동안의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종목입니다. 무려 300배 이상 올랐죠. 상상이 안 가실 텐데,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 회사는 포토 마스크를 검사하는 회사입니다. 포토 마스크가 노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빛을 요 밑에 실리콘에 인도해서 새기는 역할을 할 때 중간에 일종의 도안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이 포토 마스크의 한 4분의 1로 축소해서 이 실리콘 웨이퍼에 이 미세한 패턴을 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토 마스크에 요만한 아주 작은 미세한 어떤 그런 입자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검사하는 장비를 레이저 테크에서 생산을 합니다. 포토 마스크와 포토 마스크 이전에 민자형 그 마스크를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데,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 둘을 다 검사하는데요. 무려 시장 점유율이 거의 100%입니다. 한국의 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원자 현미경을 가지고 이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의 완벽한 독점 상태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레이저 테크가 지금 AI가 진행되면서 미세화가 진행될 때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렇게 올랐는데도 주가가 빠지기는커녕 계속 올랐었습니다. 언제까지요? 3월달까지. 근데 이렇게 잘 오르던 주가가 4월 중순부터 이상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4월 17일에는 뭐 장중에 7, 8%씩 빠졌잖아요. 이 회사도 작은 회사가 아닌 게 시총이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거대 회사거든요. 이런 종목이 하루에 7, 8%씩 빠지니까 그게 또 글로벌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반도체 조정 심리가 확산된 면도 있습니다. 뭐 주가가 43,000원 하던 게 33,000원까지 빠지면서 121선도 붕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레이저 테크발 조정을 염려를 했는데 가장 암울한 시점에 갑자기 치솟았죠. 장중에 5월 1일 날 17% 이상 올랐는데 종가상으로는 14.88% 올라가지고 끝났죠. 레이저 테크가 준동을 하니까 뭐 에바라 등도 빠지지 않고 플러스를 냈고요. 최근에 많이 빠졌던 어드반테스트, 레거시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고 있는데 어드반테스트도 약간이나마 반등을 했습니다. 여타 일본 반도체 주식들도요, 하락폭이 제한돼 가지고 전반적으로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망친 반도체 장세를 레이저 테크가 떠받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급등을 했냐? 전날인 4월 30일 장 맞추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3월 결산 법인이 아니고 6월 결산 법인입니다. 많은 일본 회사들이 3월 결산 법인이죠. 그래서 3월 31일 날 이게 이제 3분기 누적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572억 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581억 엔, 전해기 같은 기간 수치에 비해서 무려 매출액은 97.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11.5% 증가했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전해기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분기 누적치가 2배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올해 6월 말 결산일 때 정말 수치가 잘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거든요. 놀랍죠. 이제 다 빼고 누적치 말고 3분기만 따져봐도 매출액이 622억 엔, 그리고 영업이익은 263억 엔. 그러니까 전액이 3분기에 비해서 매출액은 155%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181.96% 늘어났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보면은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그러면 왜 빠졌냐? 그냥 왜 레이저 테크를 산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을 던졌냐 이거죠.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이게 좀 미스터리긴 하거든요. 예, 그걸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상반기 실적은요, 매출액이 949억 엔이었어요. 영업이익은 317억 엔이었거든요. 그때 뭘 발표를 했냐면 올해 6월 말에 끝나는 회기에 전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4년 6월 30일에 이 회사는 1950억 엔의 매출액을 발생시킬 거다. 그러니까 12월 상반기 매출액이 딱 2배죠. 그 다음에 67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다. 이것도 작년 12월 말에 발표한 상반기 영업이익의 딱 2배죠. 상상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상반기에 딱 2배가 되니까 하반기에는 특별하게 증가 속도가 늘어난다든가 증가 속도가 감소하는 것 없다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예상치를 내놓은 겁니다. 요거에 약간 실망할 만하죠. 다른 지금 반도체 회사들은 올해 1분기, 2분기 가면 갈수록 실적이 늘어난다고 발표를 했는데 레이저테크는 작년 상반기에 곱하기 2를 한 게 6월달까지 전체 온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실망을 한 상태에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불안하니까 레이저테크를 그냥 던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막상 그 3분기 누적 수치가 발표가 되니까 자 보세요. 이게 3분기만 따져도 263억 엔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잖아요. 4분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4분기에 만약 263억 엔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으면 누적이 지금 581억 엔이니까 더해보세요. 840억 엔이라는 역대급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상치가 670억 엔인데 요거를 한 170억 엔 이상 오버하는 수치가 나오죠. 이게 다 보수적이라 이겁니다. 이 국내 반도체 상장사들은 분식을 좀 하죠. 예상치를 내놓을 때 이걸 좀 좋게 발표를 하는데 이 레이저테크는 거꾸로 예상치를 내놓을 때 역분식, 그러니까 안 좋게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이거거든요.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던 가운데 불안하니까 던져버린 건데 좀 강하게 예상치를 발표했었으면 아마 주가의 조정폭이 좀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게 이야기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투자자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좋은 예가 됐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실수한 거죠. 레이저테크 투자자들은. 이게 보면 이게 이제 분기별로 한번 쭉 해본 건데요. 22년 이제 12월 이때는요 96억 원의 영업이익을 했고요. 23년 3월에는 93억 원의 영업이익을 했다가 23년 6월에는 한 분기 만에 348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23년 9월 작년 1분기인데 이때는 이제 102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가 작년 2분기에 21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겁니다. 올해 지금 4분기 한 분기만 남았는데 한 분기가 여기에서 어떤 영업이익 수준을 달성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분기나 3분기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매출액도 그렇고요. 영업이익도 완전히 예상치를 넘어서게 됩니다. 레이저테크의 매출액하고요. 영업이익을 너무 보수적으로 회사에서 추정을 해놓은 것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생긴 건데 지금 3분기 실적을 보면 이게 너무 잘 나오니까 4분기 실적은 미리 땡겨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4분기 실적이 96억 엔이나 93억 엔이 나오지는 않겠죠. 최소한 200억 엔 안팎이 나올 것 같은데 200억 엔 안팎이 나와도 영업이익이 800억 엔에 가까운 그런 수치가 달성이 됩니다. 670억 엔이라는 회사 측의 영업이익 예상치는 너무 보수적이라 이거죠. 분기마다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매년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달 끝나고 나서도 내년 또 회기가 시작이 되면 내년에 HBM이라든가 또 여기서 뭐 GPU, CPU를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이라든가 AI 관련해서 선단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레이저테크가 거의 전공정 장비 중에서 두 번째로 비싸거든요. 첫 번째가 ASML 장비고 두 번째가 레이저테크 장비인데 레이저테크가 전공정 업체 중에서는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 장비는 TSMC에서 다른 방식으로 더블 패터닝으로 사용량을 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포토 마스크하고 블랭크 마스크
검사는요, 노광 장비의 수요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이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선단 그 공정에 대한 그 경기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회사는 ASML이 아니고 레이저테크입니다. 그래서 레이저테크의 주가와 실적이 탄탄한 흐름을 보이는 한은 첨단 경기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보수적인 실적을 내놓았을 때 오히려 그거를 역이용해서 잘 버텨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번에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